산부인과 복도는 한겨울의 밤 공기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복도 양쪽 두 병실 사이에는 마치 다른 계절이 존재하는 듯 온도가 달랐다. VIP실에는 조명도 더 밝았다. 옆 병실보다 2배는 넓은 방, 화사한 꽃다발, 고급 과일 바구니,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서연의 가족들. 역시 서연이는 복도 많지 얘도 너무 예뻐. 아이고 눈매 좀 봐 벌써 기품이 있어. 그 말들이 복도를 타고 지연이 누워있는 일반 병실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지연은 단 한마디만 들려도 그 말 전체가 가슴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역시 복이 많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었다.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붙는 말. 지연은 침대에 누운 채 배를 감싸며 작게 숨을 골랐다. 자기 아이는 태어난 직후부터 숨이 불안했고 의사는 장담을 못한다 했다. 몇 분 전 인큐베이터로 옮기면서 들려온 말. 아이가 폐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져서 집중 관찰이 필요해요. 머리맡에 닿는 찬 기운보다 그 말이 더 지연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녀의 속삭임은 애정이 아닌 원망에 더 가까웠다. 그때 VIP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아이는 너무 건강해요. 잘 되는 집안은 역시 다 잘 되나 봐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지연의 눈매가 짧게 흔들렸다. 이 집안은? 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자기 아이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하고 태어나자마자 기계로 숨을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축복을 받는 아이가 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25년 동안 지워지지 않을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려진다. 그녀 자신이 그 버려진 쪽에 속한 인생이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민수의 그림자가 보였다. 서연의 남편, 그리고 그녀와 은밀한 관계였던 남자. 민수가 VIP실에서 축하를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자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저 남자는 날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잘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여자가 자기에게 굽히는 걸 즐겼던 거겠지. 하지만 가장 모욕적인 건 그게 아니었다. 민수는 서연의 품에 안긴 건강한 아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지연의 안쪽에서 산소보다 뜨거운 질투가 치솟았다. 내 아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데 저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의 기쁨을 다 가져가네. 질투는 빠르게 분노로 변했다. 이 분노는 자기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향한 분노였다. 이 분노는 결핍의 오랜 시간에서 자라난 독이었고 이 독은 이날 처음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독이 자라기까지 그녀에게는 단지 몇 시간만 더 필요했다. 그것이 두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릴 그 악한 새벽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감도 모른 채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말 그대로 공백이었다. 교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주변은 정적뿐이었다. 지연은 그 조용함에 마치 자신이 기다리던 신호를 본 듯 몸을 일으켰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아기는 유리창 너머 인큐베이터 안에서 약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하하. 숨이 죄어드는 소리. 아프고 약한 생명.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불쌍함보다 먼저 어떤 계산을 떠올렸다. 이 아이를 데려가면 평생 치료비, 교육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결국 같이 망해가는 삶을 살겠지. 그녀에게 모성은 애틋함보다 이성적 판단이 더 컸다. 반면 바로 옆 침대에서 서연의 아이는 곱고 탄탄하게 자고 있었다. 지연은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욕망이라는 감정을 자기 심장 가까이에 느꼈다.
그 감정은 질투보다 뜨겁고 분노보다 차가운 묘한 감정이었다. 지연 씨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뒤에서 두려운 눈으로 말했다. 지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왜요? 무서워요? 그게 아니고 민수 씨 잘 들어요. 지연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저 여자는 뭔 걱정이 있을까요? 태어나서 가진 것도 운도, 백도 돈도, 남편도, 건강한 아이도 다 가져갔잖아요. 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지연은 속삭였다. 이제 조금만 나눠줘도 되지 않겠어요? 민수는 뒷걸음질 쳤다. 그 눈빛에서 자신도 몰랐던 아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연 씨, 안 돼. 이건 선 넘는 거야. 지연은 웃었다. 선 넘을 줄 알아야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이는 저 집에서 자라야 해요. 저 아이는 나랑 살아도 죽지 않아. 하지만 내 아이는 내가 키우면 죽는다고요. 그 말은 민수를 일순간 멍하게 만들었다. 압도적인 논리, 차갑게 묶인 감정. 지연은 자기 아이를 품에 안으며 서연의 아이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지연 씨, 제발.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다. 지연은 문틈에 걸친 신생아실 문을 살짝 밀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그 새벽엔 너무 크게 들렸다. 지연은 두 아이가 누워있는 곳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너한테 나쁜 감정은 없어. 하지만 내 아이한테 줄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녀는 두 아이를 조용히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바꿔놓았다. 그 순간 지연의 눈 속엔 환희와 광기의 빛이 섞여 있었다. 그건 한 엄마의 절박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승부수였다. 그녀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인생 교환이야.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가져간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지연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은 두 아이의 인생뿐 아니라 한 악녀의 탄생을 확정짓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현관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로 가득했다. 온 가족이 서윤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집안에는 축하한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가장 먼저 이상하게 느낀 건 서윤이의 눈빛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무슨 표정 차이가 있겠냐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서연은 엄마였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은 때로 이성보다 더 정확했다. 아이가 웃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할 눈꼬리가 묘하게 처지는 느낌. 입꼬리도 자신이나 민수를 닮은 곳이 없었다. 민수 씨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민수는 이미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눈매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랑 너무 달라. 민수는 즉시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애들은 크면서 달라진다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말은 정확히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말처럼 너무 빠르게 튀어나왔다. 서연이 민수를 바라보자 그는 시선을 피했다. 정말이야. 목소리는 진짜 같았지만 시선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걸 지켜보던 지연이 재빠르게 말을 덧붙였다. 사모님, 아기는 누구 닮아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일하면서 많이 봐요. 다들 처음엔 왜 이렇게 안 닮지? 하다가 몇 달 지나면 자기 얼굴이더라고요. 서연은 지연의 설명에 조금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애 왔나? 내 손녀 어디 있나? 서연의 아버지였다. 힘 있는 발걸음, 넓은 어깨, 돈과 권력이 삶에 그대로 배어있는 인물. 그가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아버지, 조용히 좀 아기 자요. 자, 아기가 자면 내가 안 깨우면 되지.
아버지는 서윤이를 보자마자 표정을 잃었다. 아니, 표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압도적인 감정에 잠식된 표정으로 변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첫 외손녀구나. 그는 팔을 떨며 조심스럽게 손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기 얼굴을 보며 숨을 멈춘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운이 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게.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키우긴요, 저희가. 농담이지. 그러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다. 손녀를 아는 회장의 표정은 마치 운명의 주인을 발견한 사람처럼 이상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래 바로 그거야. 저는 집착이 집안의 심장이 아이에게 옮겨 붙었어. 회의실에서도 사업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애정.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바꿔놓은 그 아이가 받고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손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 우리 집안의 미래다. 내가 가진 건 다 물려줘야지. 그 말은 지연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이 달래려고 했지만 회장은 먼저 일어나 말했다. 아니야. 서연아, 이 아이는 내가 안아야 조용해. 그리고 정말로 울음이 멈췄다. 그 장면을 보며 서연의 등줄기를 작은 불안이 스쳤다. 왜 이렇게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지? 그 순간 지연은 뒤에서 눈을 내리깐 채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사모님 이제부터 모든 게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도 민수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오직 자기의 아이, 지금 이 집의 외손녀로 불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의 중심은 서윤이 되었고 그 중심을 만든 사람은 기어이 지연이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